우리가 자연에 가면 어떤가요? 자연에 가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자연에 가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편해지죠? 네. 왜 그 자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자연에 가면은 욕심이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자연에 가면 잠시나마 욕심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욕심뿐만 아니라 생각도 내려놔져요. 생각. 이런저런 생각. 사실 그 욕심하고 그 생각하고는 서로 붙어 다닙니다. 내가 뭘 욕심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얻으려고 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생각이죠. 그래서 뭐 욕심이란 말 대신에 중립적인 용어로 하자면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심리학에서는 또 저중립적인 용어로 동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욕구, 생각 이런 게 놓여지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자주 가시면 많이 편안해져요. 어찌 보면 그 절에 가지 않아도 편해질 수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절은 산속에 있죠. 그래서 그 절에 가다 보면 자연 속에 가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에 가면은 왜 욕구와 생각이 내려놓아질까요? 그 자연에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자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요. 자연이 독특한 자극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극은 우리로 하여금 감각에 주의를 주게 만들어요. 감각에. 산에 가면은 산의 녹음, 나무, 그 나무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보는 도시의 이런 빌딩의 모습하고 다르죠? 그 또 녹음, 녹색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각을 끌고 가요. 우리의 주의가 시각으로 갑니다. 또 산에서의 내음이 있죠? 산 내음. 뭐 피톤치드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다고도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산 내음 그런 냄새 자극이 또 우리의 냄새 자극의 감각에 주의를 주게 합니다. 또 산새 소리 혹은 옆에 시냇물 소리 혹은 바람 소리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소리 감각으로 주의가 가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살아난다고 할까요? 똑같이 시각, 후각, 또 청각 이런 감각. 또 걷다 보면은 발에서의 촉감이 이런 아스팔트 위를 걸을 때와는 다르죠. 그런 새로운 촉감, 그런 감각들에 우리 주의가 가게 돼요. 그런 감각에 우리의 주의가 가니까 마음의 욕구와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없거든요. 그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단기 기억 혹은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또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의 의식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7개 더하기 빼기 2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으면 9개 혹은 5개에서 9개라는 뜻이죠. 또 평균 한 7개 정도의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요. 그 정확한 7개나 6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뭐 40년, 50년, 60년 사시면서 담은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머릿속 기억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기억이 얼마나 되겠어요. 매우 제한되어 있죠. 그 제한된 정보가 서로 어찌 보면 각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의식의 무대. 말하자면 여기 무대와 전체 그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 공간보다 이 무대는 작잖아요. 전체 이 공간에는 여러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이 무대에는
소수의 사람만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소수의 무대를 누가 점유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의식의 무대를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 같으면 또 무슨 취직을 한다, 더 좋은 직장을 얻는다, 좋은 남자를 만난다, 좋은 여자를 만난다,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한 3, 40대 주부 같으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까, 뭐 컴퓨터 게임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서울대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어떻게 하면은 또 좀 더 가정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의 욕구들이 우리의 의식을 채운단 말이죠.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산에 가면 자연의 감각들이 이 의식의 공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좀 번뇌롭게 하던 그런 욕구나 생각들이 자리를 비킬 수밖에 없어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 주의를 준다라고 해요. 주의.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주의를 주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마음에서 무슨 뭐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어저께 남편과 다툰 일이라든지 아침에 아이들이 속삭인 일이라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 말이 안 들리겠죠. 왜? 주의가 여기로 안 왔으니까. 주의가 딴 데가 있으니까. 근데 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의에 쓸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그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찌 보면은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스릴 것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하나의 동그라미로 표현하면요. 이 의식의 무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동그란 무슨 피자, 요즘 아이들 피자 많이 먹잖아요. 피자라고 생각한다면은 피자에서 어떤 사람이 큰 쪽을 먹게 되면 다른 사람은 적은 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피자의 전체 크기는 일정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피자를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제로섬 게임.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 적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식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어떤 놈이 많이 점유하게 되면 다른 놈은 적게 점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욕구와 생각으로 평소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피자가 이렇게 전체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감각에 차지하는 부분은 평소에는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 가게 되면은 이 자연 속에서 이 주는 그 감각 자극 때문에 이 감각에 우리 주의가 많이 가서 이 의식의 전체 피자의 크기가 대부분이 감각으로 차게 돼요. 그럼 나머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던 욕구나 생각이 차지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이런 감각은 욕구와 생각하고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연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바람을 갖다가 팔면은 뭐 얼마가 나올까 무슨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런 욕구 안 부리잖아요. 물론 아주 우울하거나 병적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거나 무슨 걸 보더라도 다 우울하게 생각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감각에 우리가 주의를 줄 때 평소에 우리를 좀 괴롭히는 또 우리의 참 본성을 가릴 수도 있는 그런 그 번뇌에 작용하는 생각이나 욕구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가지 않더라도 감각에 주의를 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에 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주변에 꽃이 있다면 잠시 3분 아니면 5분이라도 꽃을 보세요. 직장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50분 일하고 나머지 한 10분 쉴 때 한 5분이라도 만약에 자기 책상에 꽃이 꽂혀 있다면 꽃을 보세요. 많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꽃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고 꽃의 모양, 꽃의 모습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식의 동그라미가 아시겠죠? 우리 의식의 동그라미가 그 꽃으로 꽉 차도록 꽃으로 차면 찰수록
내가 지금 뭐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상사가 뭘 언제까지 해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그 5분 동안만이라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잘 안 내려놔져요. 어저께 싸운 생각 안 하고 싶어 자꾸 떠오르고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인터넷 게임만 하는 게 자꾸 떠올라요. 또 혹시 집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여기 나와서 설법을 듣는 동안에 혹은 내가 취미 활동을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때 집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치매를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왜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려놓으면 좋잖아요. 지금 노래교실에서 노래 배우고 부를 때는 노래 전념하고 또 친구와 만나서 식사할 때는 재밌게 담소 나누며 식사하면 되는데 왜 여전히 속썩인 남편 생각, 또 치매 걸린 시어머니 생각, 혹은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자식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물론 그 문제를 내팽개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는 다뤄야죠. 그러나 다른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 아닐까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잠시 그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요즘은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자연의 바람 소리, 빗소리, 뭐 파도 소리 이런 녹음된 게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걸 다운받아서 잠시 듣는 것도 좋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사실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때 문제 풀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실타래 엉클어지듯이 더 엉클어져요.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감각의 주의를 모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 일종의 삶의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앞으로는 좀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술을 배워서 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를 다스리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